자, 반갑습니다. 정영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자바 초급 과정을 다 이제 배열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7장, 예, 클래스 객체와 클래스 1장인데요. 이제 이 부분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완전 이제 정말 자바의 개념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초급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 밑바탕이 돼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더욱더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객체와 클래스 1장에서는 뭐 객체가 뭔지, 클래스가 뭔지,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객체 지향 언어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객체 지향 언어는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OOP라고 하죠. Oriented Object Programming 해가지고 객체에서 지향이 되었다, 객체에서 기원이 되었다 해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객체 지향 언어는 과학적이나 뭐 군사적 모의 실험을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가상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보려는 노력으로 일단 시작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혹시 프로그래밍 언어가 왜 등장했는지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예. 뭐 대다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왜 등장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 사람을 편리하기 위해서 뭐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어서 뭐 그런 등등의 답변을 듣곤 합니다. 그럼 물론 틀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보통 1920 몇 년도부터 해가지고 1900 한 5, 60년도까지 이렇게 서서 조금씩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여러분들도 역사를 공부해 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자, 이 시대는 뭐가 많았습니까? 예? 그죠? 전쟁이 많았다. 전쟁. 서로 영토를 차지하고, 뭐, 영토를 빼앗고.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등장을 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프로그래밍적으로 좀 잘 짜서 어떻게 하면 적진에 있는 그 적군들을 이제 살상 규모를 좀 크게 할까? 뭐 그러한 목적으로 처음에는 등장했던 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제 이러한 시대가 뭐 보통 70년, 80년까지 가죠. 냉전 체제가. 그죠? 이때만 해도 뭐 진주만 사태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막 이제 뭐 일제 강점기였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1차 대전, 뭐 2차 대전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언어가 전쟁 때문에 생겨났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많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서서히 냉전 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면서 이제 러시아가 등장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흘러가죠. 흘러가면서 이제 냉전 체제가 좀 사라지면서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윤택하게 할까, 사람들을 좀 편하게 해줄까, 뭐 그렇게 하면서 등장했던 게 이제 뭐 새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얼마만큼 사람들을 윤택해 줄게 할까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 언어는 실제 1960년대 최초에 객체 지향 언어인 시뮬라라고 있었어요.
시뮬라라고 있었는데 나왔는데 저도 써보지도 못했고 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드웨어의 불충분.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때만 해도 하드웨어가 뭐 램이나 롬이나 이런 개념이 있었을까요? 물론 있긴 있었겠죠. 근데 그 용량이 엄청나게 딸렸다. 엄청나게 저급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는 고급인데 하드웨어가 못 받쳐주니까 얘가 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충분으로 일단 사장되어졌지만 이 개념은 지금까지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자, 1971년도에 C 언어가 나왔어요. C 언어. 이 C 언어가 나왔는데 이 C 언어가 이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C 언어는 여러분들도 배워 보시거나 아니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C 언어도 어떻게 됐어요? 7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2019년이니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죠? 아울러 대학교 1학년들 뭐 공대생들은 다 배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자바는 어떨까요? 자바는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1995년도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벌써 한 50년이 흘렀고 이거는 이제 한 25년 흘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 자바를 잘 배워두면 많이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뭐야, 여튼 1980년대 절차 방식의 프로그래밍, 이게 절차 방식이 뭐예요? 그죠? 이렇게 한 줄 한 줄 코딩하고 나면 요거 실행했다가 요거 이렇게 절차적으로 실행한다고 해서 절차 방식의 프로그래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객체 지향 언어가 등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펑션 함수가 호출이 돼서 절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형태거든요. 함수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게 C 언어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C 언어 이전에 나왔던 이때쯤에 나왔던 언어들 중에서 보면 뭐 어셈블러라든지 아니면 코볼, 포트란, 예,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절차 지향적 언어였고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불편했어요. 기계가 편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대표적으로 CPU, AMD나 뭐 인텔 이거에 따라 가지고 혹은 운영 체제에 따라서 프로그램 짜는 걸 달리 했어요. 결과는 똑같은데 그 운영 체제 때문에 혹은 이 CPU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곤욕스러웠죠. 그런데 이제 C 언어부터 그런 게 사라지게 되고 이제 C 언어가 그래도 우리가 딱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딱 중간에 있어요. 이렇게 나눈다면 C 언어가 여기 있고요. 여기 밑에가 저급 언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셈블러나 뭐 코볼, 포트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제 이 위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자바, 그리고 C++, 뭐 파이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죠. 뭐 그런 등등의 언어들이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고급 언어는 가면 갈수록 사람이 편하고요. 저급 언어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계가 편하더라. 기계가 그렇게 내용이 되죠. 아무튼 1980년대 절차 방식의 프로그래밍에 서서히 한계가 느껴지게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뭐 개발자들이 계속 절차 지향적으로만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뭔가 좀 혁신적인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객체 지향 언어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C++이 1980년대 초반에 나왔고요. 그리고 스몰토크와 같은 진보된 객체 지향 언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두 언어도 이 시뮬라의 영향을 받긴 받죠. 그 다음에 이때까지만 해도 C++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어요. 얘네들이 굉장히 독보적이었어요. 독점이었어요.
그래서 개발자들로 하여금 많은 뭐 회사들한테 이렇게 라이센스비도 받고 뭐 이랬는데 이제 좀 씨뿔뿔의 결함도 좀 있긴 있어요. 나쁜 점도 있는데 뭐 제가 여기서 MS를 논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여튼 저도 그때 뭐 개발하다 볼 때 좀 문제점도 있고, 문제점을 떠나서 그냥 좀 불편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뭐 클레임을 넣어도 뭐 고쳐주지 않았다, 뭐 독점이니까 뭐 그래 등등 되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1995년 말에 이제 드디어 자바가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출시가 됩니다. 선.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는 개발자들로만 만들어진 회사다 보니까 자금난에 조금 이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2010년도에 오라클로 합병이 됩니다. 합병이 되는데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는 원래 데이터베이스 전문 업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라클, MySQL 이런 것 등등이 전부 다 오라클사에서 출시한 데이터베이스 DBMS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제공을 했던 회사가 오라클이에요. 독보적이죠, 이 회사도. 그래서 이 회사는 다 좋은데 이제 저장하는 부분은 다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막 프로그래밍 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유독 이제 썬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썬을 이제 2010년도에 합병을 하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양날의 무기를 지냈다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입김이 많이 세지기 시작하죠. 자, 여튼 그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 그냥 알아두면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95년도 말에 이제 자바가 출시되면서 이때 혹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에는 접속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막 천리안, 나오누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ADSL, VDSL 그것들이 전부 다 지금의 5G의 원초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인터넷 모뎀이라고 있었는데 그 뭐 그때 당시에 뭐 어떤 문서 하나 받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다. 그래서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서 이 자바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선두주자가 되면서 왜 전 세계에 퍼지니까요, 그죠? 퍼지다 보니까 얘는 무료예요, 무료. 자바는 지금도 무료지만 무료로 시작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다가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객체지향 언어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객체지향 언어의 특성이라고 나오는데, 뭐 아직 우리가 사용도 안 해봤는데 특성부터 살펴본다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들여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고 나서 왜 이게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고 이제 서서히 알아가시게 될 거예요. 자, 코드의 재사용성이 매우 높다. 자, 우리 앞선 강의 초급에서 우리가 메서드라는 부분을 배웠죠, 그죠? 맞습니까? 자, 메서드. 다른 말로 함수라고도 해요. 이 중급에서도 이 객체지향 개념에서도 메서드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 디테일하게. 이 메서드가 뭐예요? 그죠? 어떠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떠한 그 함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놈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호출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불러서 호출만 해가지고 쓰기만 쓰면 돼요. 메서드의 선언부만 알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걸로 인하여 코드의 재활용성이 매우 높아지죠. 또한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그 클래스가 어떻게 보면 설계도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설계도의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새로운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이미 만들어 놓은 코드를 이용해서 쉽게 작성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상속이나 클래스를 만들 때 이제 되는데, 상속은 위에서 아래로 우리가 모든 걸 이제 받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조상 클래스, 부모 클래스, 자식, 자손 클래스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 이 개념들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가 있다. 또한 코드의 관리가 쉽다. 이것도 상속에서 이제 따온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코드 간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어줌으로써 적은 노력으로 코드 변경이 가능하다. 이 내용은 직접적인 관계가 바로 상속이 되고요. 간접적인 관계는 나중에 배우게 될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그냥 쭉 부담없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안과 신뢰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제어자를 통해 가서 뭐 프라이빗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접근 제어자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안성과 신뢰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뭐 캡슐화라든지 암호화라든지 등등. 그래서 데이터의 캡슐화가 가능하고, 데이터의 이제 코드의 중복을 제거하며 코드의 불일치로 인한 예외를 방지할 수 있다. 뭐 이러한 등등 지금 장점만 쭉 적었네요. 그죠? 그런데 뭐 이러한 개념이 들어왔다고 해서 굉장히 어렵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뭐 어떤 C 언어를 배우시든 어떤 언어를 한번 마스터를 한 개 하셨다 그러면 자바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약간의 규칙만 좀 달라요. 그래서 기존의 절차 지향적 언어하고 별반 다르지도 않아요. 보면 그냥 단지 클래스 하나 작성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좀 들어오는데, 그 개념만 좀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이걸로 자바로서 프로그래밍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물론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해요, 실제. 하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된다. 뭐든지 다 된다.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잖아요. 그죠? 자, 여튼 이런 특성들을 객체 지향 언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클래스와 객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조금 요까지 한번 보죠. 자, 클래스란 무엇인가? 클래스는 객체를 정의해 놓은 코드다. 그리고 클래스의 용도는,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객체의 정의는 실존하는 사물이나 도구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객체의 용도는 객체의 속성과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말로 얘기를 해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한국말로 다 해놨는데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 자, 클래스. 이거부터 보죠. 자, 클래스는요, 여기 제가 비유를 좀 해놨는데, 자, 상품 설계도, 제품 설계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TV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TV를 하나 만들 때, 여러분들은 이 TV를 뭘 보고 만듭니까? 아니면 혹은 여러분들이 건담, 로봇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과학상자,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피규어 등을 여러분들이 조립을 할 때, 만들 때, 뭘 보고 만들어요? 그렇죠? 조립 순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설계도잖아요. 그죠? TV도 만들려 그러면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설계도만 한 장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TV를 여러 대 찍어낼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바로 클래스란 객체를 정의해 놓은 코드이다 라고 했던 말이, 객체는 여기 보세요. 실존하는 사물이나 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럼 TV는 실존하잖아요. 그죠? 도구나 사물. 에어컨이 될 수도 있고, 오디오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어요. 뭐 핸드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계도고,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놓은 게 있다면, 뭐 여기에 뭐 저항이 어떻고, 뭐 회로도가 어떻고 등등에 대한 설계도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 보면 우리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클래스라고 하고, 이 클래스는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 이 뭡니까? 이 객체라는 놈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재료가 되는 만큼. 그죠? 그 다음 역시 뭐 모니터 설계도도 마찬가지죠. 모니터 설계도, 모니터 이런 거 만들 때도 설계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것만 보고. 뭐 아주 간단한 실례로 또 붕어빵 기계, 제가 아주 뭐 설명을 한 번씩 드렸는데, 자 붕어빵 기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겨울철만 되면 붕어빵 아줌마가 이렇게 나타나시죠. 그죠? 이렇게 붕어빵이 있으면 여기에 불이 살살 이렇게 올라온다. 그죠? 그러면 이 틀 있죠. 틀. 거푸집과 같은 틀. 이건 쇠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뭐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구성이 강한 걸로 되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틀만 있다면, 그리고 뭐예요? 여기에 밀가루나 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주머니께서 여기에다가 밀가루도 넣고 팥도 넣고 또 뭐 웰빙이다 해서 뭐 어떤 것도 넣고 이러다가 이렇게 넣잖아요. 그죠? 그럼 이 틀만 있으면, 이 틀만 있으면 이게 클래스와 같은 붕어빵 기계잖아요. 그죠? 붕어빵 틀. 이게 돌면서 하나하나씩 굽혀져 나오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붕어빵 하나하나가 나왔을 때 이게 제 거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걸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한 분 거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제 거 이렇게 비워 먹었는데, 먹었는데 여러분들 거 이거 깎이나요? 안 깎이죠? 뭐예요 이게? 객체는 서로 독립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자 이렇게 찍어내는 것을 우리가 뉴연산자로 찍어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이거 자 스트링에서 str은 new string,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 한 개 붕어빵 또 찍어냈고, 또 스트링 str1은 new string 뭐 해서 뭐 b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찍어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붕어빵이잖아요. 붕어빵, 이 붕어빵 틀이 뭐예요? 이 스트링 클래스잖아요. 여기서 뭐 붕어빵을 찍어내는 게 바로 요거죠. 위에 거 하나 밑에 거 하나 두 개 찍어냈어요. 그럼 얘하고 메모리상에 우리가 그려보면, 자 스택과 힙이 있다면, 자 str1과 str2가 참조 변수가 돼서 자 여기에 붕어빵을 이렇게 만들죠. 그럼 이건 서로 독립적인 공간을 지니게 되더라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들어보면 쉬운데 이 개념을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하고 클래스, 객체를 또 다른 말로 인스턴스라고도 해요. 유사하게. 요거는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또 디테일하게 드릴 거고,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객체는 실존하는 사물이나 도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TV나 오디오나 모니터나 뭐 붕어빵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객체는 클래스 뭐 설계도잖아요. 설계도에서 막 이렇게 정의된 거, 혹은 붕어빵 틀에서 어떤 붕어빵은 이렇게 생긴 붕어빵도 있고 어떤 붕어빵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붕어빵도 있다고 치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밀가루 넣으면 한 놈은 이렇게 나올 거고 한 놈은 하트 모양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클래스에서 설계된 대로, 정의된 대로 이제 어떻게 메모리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힙, 거기에다가 메모리에다가 생성된 것을 우리는 객체라고 한다. 이해가십니까? 객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클래스와 객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클래스를 한번 잘 설계해 두시면 얘는 계속 객체를 만드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코드의 재사용성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실제 이제 여기 옆에 인스턴스라고 해놨는데요. 자, 객체는 뭐 혹자들은 객체라고도 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객체라고도 할 때도 있고 인스턴스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객체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스턴스는 실제로 클래스에 정의된 내용대로 메모리에 생성된 것을 우리는 통상 뭐 인스턴스나 객체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다만 조금 범위적으로 넓게 봤을 때는 객체가 조금 더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상품 뭐 클래스는 설계도 이런 붕어빵 틀 이런 것들 한번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한번 딱 만들어지고 계속 재사용을 할 수가 있죠. 얘네들은 계속 찍어낼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클래스와 객체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요까지 일단 오늘은 금일 강좌 요까지 강의는 요까지 설명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가지고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다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